지정학에서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핵미사일? 아니면 경제체제일까요? 아닙니다. 미사일은 첨단 방어망으로 요격할 수 있고 무역체제는 우회로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그 어떤 초강대국도 그 어떤 천재적인 독재자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가장 느리게 다가오지만 가장 확실하게 국가의 뼈대와 경제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키는 궁극의 무기.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도 스파르타의 몰락도 결국은 인구 감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통계는 지정학에서 가장 거짓말을 하지 않는 완벽한 수정구슬입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마침내 끊어내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황금빛 일본. 그리고 화면 왼쪽, 붕괴하는 아파트 위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잿빛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늙고 병든 일본을 드디어 추월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자본은 우리를 차갑게 버리고 다시 일본으로 맹렬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역전극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혹한 숫자가 가리키는 두 나라의 엇갈린 운명, 인구 절벽과 한일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의 저주를 맞고 쓰러졌던 나라입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월급은 30년째 제자리에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장롱 속에 현금을 숨겨두는 끔찍한 티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 병든 노인 같았던 일본 경제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미국 밖의 최대 투자처는 일본이라며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미친듯이 쓸어 담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으로 부활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바이채펜이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부활시킨 진짜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인구 감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거대한 노인 인구가 은퇴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급감하자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심각한 구인난이 펼쳐진 겁니다. 일할 사람이 귀해지니 기업들은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졸초임과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 시급이 치솟고 정규직 전환이 줄을 이었죠. 수십 년간 꼼짝도 않던 임금이 드디어 오르자 미래가 불안해 지갑을 닫았던 일본인들이 마침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일본 정부의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가진 현금을 당장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라 라며 강력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소비 증가, 물가 상승, 기업 실적 개선 및 주주 환원, 인구 감소라는 최악의 위기가 오히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방아쇠가 되어 30년간 일본을 짓누르던 얼음장 같은 티플레이션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뼈아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 2024년에는 0.6명대 진입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으며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켰던 흑사병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자연 소멸의 궤적입니다. 일본이 인구 감소의 충격을 30년에 걸쳐 천천히 맞으며 체질을 개선할 시간을 벌었다면 한국은 시속 200km로 절벽을 향해 엑셀을 밟으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절벽이 지정학적으로 한국에게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위태롭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비싼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오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 아파트를 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부유한 뒷세대가 끊임없이 시장으로 밀려와 주어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완벽한 다단계 폰치사기의 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피라미드는 밑동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뒷세대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1차, 2차 베이비 부머라 불리는 거대한 노년층들이 은퇴 후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깔고 앉아있던 수백만 채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던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반으로 쪼그라든 청년들, 심지어 치솟는 물가와 연끌 대출 이자에 짓눌려 저축조차 하지 못한 2030 세대 중 도대체 누가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더 비싸게 사줄 인구가 사라진 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무너진 균형은 단순한 집값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터뜨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뇌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일 양국의 엇갈린 미래를 계산하고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 국가의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결국 노동력, 자본, 기술의 합으로 이루어지죠. 노동 인구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발하고 내수 소비 시장은 쪼그라들며 막대한 가계 부채에 짓눌려 쓸 돈이 없는 나라. 해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안타깝게도 성장의 엔진이 차갑게 꺼져버린 덫에 갇힌 국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을 이탈한 거대한 달러 자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부활하는 일본과 인도로 몰려가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른바 엑소더스 코리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인구 지정학의 지각 변동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여전히 과거 고도 성장기의 성공 공식인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전 재산과 막대한 빚을 끌어모아 늙어가는 한국의 아파트 한 채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위기 때 내 목을 조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과감하게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주 환원율을 높이며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일본의 우량 상사 기업이나 배당 ETF로 자산을 일부 배분하고 저출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상대로 돈을 긁어모으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분산해야만 이 거대한 인구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은 가장 냉정하게 그 인구의 궤적을 따라 이동합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무너지는 피라미드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 위에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 지도 위에 그어진 엉성한 직선 하나가 어떻게 수십 년간 피비린 내나는 전쟁을 만들었는지 파헤쳐 봅니다. 글로벌 유가와 K방산 수출을 뒤흔드는 중동의 화약고와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진짜 지정학적 역사를 기대해 주십시오. 돈이 흐르는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